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마스 프랭크 3편 토트넘의 예상 베스트 11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 2025년 6월 16일 스쿼드 기준이고요. 새로운 감독 프랭크, 이 프랭크 감독 아래서 누가 주전이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포지션별로 11자리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주전 골키퍼 비카리오입니다. 일단 비카리오는 부동의 넘버원 골키퍼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골키퍼의 제일 중요한 능력, 뭐니 해도 잘 막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빌드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더라도 잘 막는 골키퍼가 그냥 짱이에요. 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잘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킨스키, 프레이저 포스터 이런 선수들 지난 시즌에 기회를 좀 많이 부여받긴 했지만 결국 세이브적으로 안정성이 가장 높았던 건 비카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카리오의 기량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주전 골키퍼가 될 것 같고요. 비카리오가 발밑이 좀 약점이다, 이런 평가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점들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덜 부각되는 축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브렌트포드의 주전 골키퍼 플래컨 그리고 비카리오를 통계로 쫙 줄 세워놓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좀 눈에 띄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바로 90분당 숏패스 수치인데요. 비카리오는 90분당 숏패스를 9.8회, 플래컨은 4.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텍의 토트넘 축구가 프랭크 감독의 축구보다는 골키퍼한테 숏패스를 더 많이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실수를 하니까 우리 눈에는 더 비카리오의 잘못이 커 보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90분당 롱패스를 볼게요. 비카리오는 3.71, 플래커는 11.6입니다. 그러니까 브렌트포드의 골키퍼는 토트넘의 골키퍼보다 롱패스 시도가 많았다. 그래서 프랭크 감독이 이러한 경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토트넘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비카리오가 롱패스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 즉 센터백들이랑 짧은 패스 돌리면서 위험해질 상황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비카리오의 단점이 덜 부각될 것 같아요. 비카리오의 패스 능력이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롱패스의 정확도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비카리오, 플래컨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카리오가 플래컨과 비슷한 퀄리티를 가지고 롱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멀리 차서 뺏기면 또 어느 정도 대비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비카리오가 세이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킥도 숏패스 빌드업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차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비카리오의 약점이 조금은 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프트백인데요. 레프트백의 예상 주전은 우도기가 될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 경기 보니까 루이스 포터라는 왼쪽 풀백이 공격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빈도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레프트백 후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도기, 스펜스, 벤 데이비스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공격력은 저는 우도기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요. 스펜스는 사실 대인 수비, 스피드 이런 건 좋은데 사실 왼발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공격에서는 아쉬울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왼쪽의 예상 주전은 우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브렌트포드 경기 보니까 왼쪽 측면에서 1대1로 뚫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뚫려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허용하는 그런 빈도가 좀 있던데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도기가 순수 1대1 수비 상황에서 윙어들을 잘 막아줘야겠고요. 아마 포스테코글루 때보다는 평균 위치가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포스테코글루 때는 그냥 공격수처럼 활용을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위쪽에 박아두고 시작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도기가 포스텍 때보다는 조금은 덜 특수한 레프트백처럼 뛸 것 같다, 조금은 일반적으로 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센터백 첫 번째는 반더벤을 예상해 봅니다. 아무래도 우도기에 오버래핑이 있을 때는 또 빠르고 폭넓은 커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더벤은 사실 부상이 없다면 토트넘 부동의 왼쪽 센터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센터백 뎁스를 최대 4명, 반더벤, 로메로, 단소, 드라구신 이렇게 봤을 때
왼발잡이가 반더벤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왼발 프리미엄도 있고 반더벤이 또 스피드 이런 것들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공중볼 수비의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반더벤이 키가 큰 거에 비해서는 공중볼 수비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토트넘보다는 점유율이 낮았어요. 리그 15위였거든요. 그래서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시간이 꽤 될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박스 안쪽으로 공이 투입되는 빈도도 늘어날 수 있겠죠. 거기서 반더벤의 수비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좋게 보면 반더벤이 스프린트할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아쉽게 생각하면 반더벤의 빠른 커버링 후 갖다 박는 장면, 임팩트 있는 태클 장면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 로메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로메로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다시피 지금 토트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수비수예요. 가장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있는 수비수고요. 이적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핵심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볼 수비도 괜찮고 내려앉는 수비도 괜찮고 대인 수비도 괜찮고 괜히 세리의 최고의 수비수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 당할 때 한 번에 전진 패스 퀄리티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전방 압박할 때 한 번에 상대 공격수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한 45도 정도만 열어놓고 옆각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 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로메로는 무조건 필수 자원이 될 것 같고 아마 수비진의 리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브 선수를 드라구신 단소라고 생각했을 때는 토트넘 센터백 4명은 정말 퀄리티가 좋은 4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백 뎁스만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챔스권을 노려볼 수 있는 센터백 뎁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로메로가 주전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라이트백입니다. 라이트백은 포로입니다. 다른 선수를 생각하긴 좀 힘들죠. 어쨌든 포로가 포스테코글루 때보다는 조금 더 클래식한 풀백의 모습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포로가 포스테코글루 때는 오른쪽 메잘라 자리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약간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좁히면서 빌드업에 관여할 때도 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클래식한 풀백의 모습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유로파 리그 때 토너먼트에서 포로가 되게 클래식한 모습으로 수행을 잘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랭크 감독 아래서는 그러한 담백한 포로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그런 수비적으로 집중할 때 수비 끝나고 볼 처리가 되게 깔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수비에만 집중하면 그런 깔끔한 볼 처리로 토트넘의 역습을 만들어낼 때 좋은 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끔씩 오버래핑 나가면서 보여주는 크로스도 괜찮고 중거리 슈팅 능력도 없지는 않아요. 사실 풀백 중에서는 이 빠따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슈팅의 시도 횟수겠죠. 아무래도 풀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포스테코글루 때보다는 조금은 난사를 줄이면서 필요할 때만 슈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동의 라이트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미드필더 첫 번째입니다. 일단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 와서 뭐 5백을 쓸 수도 있고 433을 쓸 수도 있고 4231을 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난 시즌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4231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첫 번째 벤탄쿠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벤탄쿠르는 433이든 4231이든 주전 확률이 되게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 센터백 라인으로 합류할 때가 있어요. 그 프랭크 감독의 축구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주로 이제 브렌트포드에서는 뇌르고르라는 선수가 센터백 라인으로 많이 내려와 줬거든요. 그러면서 변형 5백을 만들 때 이 벤탄쿠르라는 선수가 그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 경기에서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 둘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벤탄쿠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때도 로메로 반더벤의 공을 받아줬던 선수가 벤탄쿠르죠. 그래서 이 역할에는 능숙할 것 같고요. 또 로메로, 반더벤, 벤탄쿠르 이렇게 3명이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빌드업은 또 나름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가 팀 내 90분당 정확한 패스의 개수 그리고 가로채기의 개수가 1위예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지컬 능력도 있고 저는 축구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시야 같은 것도 좋아서 일단 토트넘에서는 한 자리 무조건 고정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는 비수마입니다. 일단 유로파 토너먼트에서 투볼란치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로파 토너먼트에서 수비적으로 나올 때 비수마, 벤탄쿠르 이렇게 두 명이 서로의 위치를 보완하면서 수비를 하는 게 괜찮았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튀어나가서 수비하면 둘 중에 한 명이 남은 자리를 커버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꽤 유기적이었습니다. 다만 비수마 자체의 폼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비수마가 기대치에 비해서 이번 시즌 많이 부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수마라는 선수 자체의 폼은 올릴 필요가 있다. 또 만약에 투볼란치를 쓴다고 했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영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주전급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벤탄쿠르 짝으로 베리발 같은 선수를 기용할 수도 있고요. 사르 같은 선수를 기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선수는 완전히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박스투박스 스타일의 선수다 보니까 조금 더 밸런스를 덜 수비적으로 가져갔을 때 기용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비수마를 한번 예상해 봤고요. 미드필더 세 번째, 공격형 미드필더는 메디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브렌트포드에서는 담스고르의 역할을 메디슨이 수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직선적인 중장거리 패스가 가능한 선수고요. 또 공간에 뛰어드는 선수에게 한 번에 전진 패스를 때려주는 그런 능력이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메디슨의 패스 능력에 감탄했던 경기가 23-24 시즌 토트넘이 10경기 막 잘 나갈 때 리버풀을 홈으로 불러서 2대1로 이긴 경기가 있어요. 그때 히샬리송이 왼쪽 윙어로 출전했을 때가 있는데 히샬리송이 바깥쪽으로 빠져있다가 안쪽으로 띄워줄 때 그 침투 움직임에 맞춰서 메디슨이 한 번에 라인 2개를 뛰어넘는 스루 패스 해주고 거기서 가운데 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컷백, 손흥민이 마무리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때 보여줬던 패스 같은 능력이 프랭크 축구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메디슨이 충분히 그 장점을 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담스고르처럼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한가예요. 담스고르가 되게 헌신적으로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디슨이 수비적인 기여도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직접 마무리 능력도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도 이 메디슨의 폼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주전으로도 기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토트넘 통계를 보니까 토트넘에서 기회 창출 1위가 지난 시즌에는 쿨루셉스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쿨루셉스키도 어느 정도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고 또 체력이 좋기 때문에 담스고르처럼 많이 뛰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드가 부족한 것 빼고는 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디슨과 쿨루셉스키 이 두 명이 경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레프트 윙입니다. 레프트 윙은 예상 주전 일단 손흥민으로 배치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손흥민 페네르바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손흥민이 이적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볼게요. 손흥민이 23, 24 정도의 몸 상태라면 사실 이 전술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스피드, 그때의 민첩성, 그때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전술상으로는 포스텍보다는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슈팅을 때리면 또 좋지 않을까 싶고요. 플레이메이킹보다는 윙포워드 같은 상황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토트넘의 손흥민이 포스텍의 왼쪽 윙어로 뛸 때는 아무래도 풀백의 지원 움직임에 맞춰서 공을 내주는 경우들도 많고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연결해주는 비율도 많았는데 조금 더 직접적인 타격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텔, 오도베르 이런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증가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텔을 완전 영입했으니까 토트넘은 또 텔을 적극적으로 키울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의 출전 시간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고 텔과 오도베르의 출전 시간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윙입니다. 라이트윙은 예상 주전을 존슨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3톱은 스피드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슨의 스피드를 활용한 속공 장면이 나올 수 있고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최다 득점자입니다. 득점 감각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감각을 이어서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프 더블 움직임 존슨이 되게 좋고 또 잡지 않는 다이렉트 슈팅은 거의 장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슨이 오프 더블 움직임, 잡지 않는 다이렉트 슈팅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속공에서 또 마무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유로파리그 결승급의 수비 지원이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의 예상 주전은 솔랑키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윗사라는 선수와 완전히 비슷한 유형은 아니에요. 조금 더 솔랑키가 빅맨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윗사가 했던 것들을 솔랑키도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랑키가 스피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스피드 때문에 또 프랭크 아래서는 괜찮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카운터 때 도움이 될 만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윗사가 내려와서 공 받아주고 리턴해주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솔랑키도 피지컬 있고 등딱 되기 때문에 내려와서 돌려주는 거 충분히 되죠. 그리고 크로스 플레이에서도 충분히 장점이 됩니다. 일단 키가 커서 직접 타격도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수비두를 자신에게 붙여놓아서 간접적인 이득을 팀에게 선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때는 전방 압박에 정말 많은 힘을 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데이터에서도 솔랑키가 더블 프레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한 선수 압박하고 다른 선수를 압박하는 그 수치가 프리미어리그 1위였거든요. 그 정도로 압박을 혼자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압박 수치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체력을 아껴서 골 결정력에 조금 보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짜본 예상 베스트 11이에요. 골키퍼 비카리오, 폭백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그리고 그 위에는 비수마, 벤탄쿠르, 2선에는 손흥민, 메디슨, 존슨, 원토벤은 솔랑키입니다. 일단은 비수마 자리 영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베리발이나 사르 같은 선수들을 조금 더 수비적으로 개조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발잡이인데 직접 타격이 가능한 윙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존슨 자리에 쓰는 거죠. 그리고 레프트백의 퀄리티도 저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중에는 우도기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우도기가 프랭크 감독 아래서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로메로를 지키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로메로라는 선수가 토트넘 수비진에선 하는 역할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상 베스트 11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